사실은 당장 줄일 수는 없어요. 당장 줄일 수는 없는데 우리 현대 문명의 소비에 대한 전체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 쉽게 절망하지 말 것. 그럼 늦었으니까 우리 펑펑 쓰고 살자가 탕진잼 해보자. 이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간을 이용하여 이제 도대체 이 물건을 어떻게 분리배출할까 싶은 것만 제가 모아왔어요. 이제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여기 홍 작가님께 분리수거 배출법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택배 사용되는 비닐인데 일단은 분리 배출하시면 기술적으로 재활용은 문제가 없어요. 페트병의 경우에는 분리 배출을 하면은 재활용 사업자들이 이것을 선별하거나 재활용했을 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비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별업체들이나 재활용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원을 해주는 게 생산자들이거든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 그런데 이 비닐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기술적으로는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건 약간 정책적으로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프링글스 통, 이 경우에는 밖에는 종이고 안쪽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물에 들어가면 이게 알루미늄이 벗겨져요. 벗겨지기 때문에 종이가 재활용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벗겨진 그 알루미늄이 조각조각 나면서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진 알루미늄 조각들이 종이 제품에 박혀가지고 불량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 그다음에 이거는 금속이니까 분리배출 하시면 되고요. 안에 뭐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도요. 만약에 이게 고무면요? 뭐 이렇게 깜장색 고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혼합 배출의 혼합 재질의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주재질이 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속이 주재질이면 일단 금속으로 배출하고 이후에 그거를 금속이 아닌 것들을 선별하는 것은 이후 공정에서 해결해 줘야지, 소비자가 이것들을 집에서 어떻게 뜯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너무 과도한 것을 유혹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쓰레기로 분류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느냐, 이게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재활용 업체로 가게 되면 아마 같이 파쇄를 해서 재활용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거 전구 이거 형광등 분리 배출하면서 이 전구도 형광등처럼 분리 배출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형광등만 분리 배출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입니다. 선생님은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EP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물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제품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플라스틱 제품들이 좀 많이 EPR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빠져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 하면 장난감, 특히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들은 재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EPR에서 다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EPR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두 번째, 소형 전기 전자제품들. 근데 실제로는 분리 배출할 때 아리까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EPR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주는 게. 요새는 소형 가전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전동 칫솔부터 마사지기부터 정말 가전이 너무너무 많아져 갖고, 근데 이것들이 EPR에서 빠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군요. 지금 Q&A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그래서 미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지가 있다고 해서 가져와 주시면은 보고서 저희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무는 재활용이 불가능한가요? 예, 나무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판 제품으로 지금도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MDF라고 해서 막 나무 무늬 되어 있는 걔네들 나무판이 PB, 파티클 보드라는 PB판과 MDF판으로 되어 있는데, PB판까지는 재활용이 되고요. MDF도 재활용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MDF판까지도 다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기술력이 부족해서 MDF 판까지는 재활용을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외 사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다시 나무로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구같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나무들은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작게 나오는 나무들은 선별장에서 나무만 따로 모으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약점이 되고 있다. 업사이클링과 프리사이클링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프리사이클링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소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포장재가 없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는 것들은 일회용 포장재 발생량을 줄이는 거니까. 이것도 프리사이클링인가요? 그렇죠. 업사이클링은 우리가 쓰레기로 배출해서 이것을 재활용할 때 고품질로 재활용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업사이클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업사이클링의 유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가방을 만들거나 하는 행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비건 단체나 동물보호 단체 등과 연계하는 활동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오시는 분들도 저희 알맹상점에 오셔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데 다들 화장품 사시면서 이건 비건이에요? 이것은 동물성이 들어있나요? 동물성 성분이 환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다음에 동물성 성분을 줄이려는 이 비건이라든지 채식주의 움직임 그 실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겹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것은 연계한 활동이 있나요? 하고 저한테 엿주신다면 상점에 비건 인증을 받거나 동물성이 아닌 제품을 이렇게 들여놓는 것을 선호하고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에서. 그렇지만 상점하고 연계한 뭐 어택을 한다든지 조직적인 활동은 아직 펼쳐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 같은 거 중에 비건 단체와 제로 웨이스트 단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제비 동맹이 되는 거죠. 제비 동맹. 네. 제로웨이스트 비건 동맹에서 네. 제비 동맹이죠. 네. 다음 질문은 소비자 실천과 소비자 행동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실천은 생수를 사 먹는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용기에 정수기 물을 떠서 마시는 게 소비자 실천이죠. 소비자 행동은 뭐냐면 생수 회사에서 생수를 뭐 재활용을 안 한다든지 따로 페트병인데 페트병에 라벨이 안 뜯어지게 돼 있다. 이중 뚜껑이 되어 있어서 뚜껑 재활용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생수회사한테 재활용되는 재질로 하세요 라든지 같이 목소리를 내서 생산과 유통 단계를 조직적으로 바꿔내는 사회적 물결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건 실천인 거고 내가 실천을 잘 하게끔 좀 해줘 라고 생산자한테 따지는 게 행동인 거죠.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인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뭐부터 해볼 수 있는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쓰레기 문제 혹은 순환 경제 역할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수요를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소비를 줄여야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마치 화석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만 돌리면 기후위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 총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속 태양광 풍력만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총 소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이 총 소비를 줄이는 고민들이 결국 순환경제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총 소비를 줄이려면은 우리 현대 문명의 소비에 대한 전체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고, 당장 줄일 수는 없어요. 당장 줄일 수는 없는데 돈만 있으면은 내 욕망에 따라서 막 사도 된다. 그래서 이 소비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 스트레스를 푼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의 소비에 대한 성찰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들을 하나하나씩 쳐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후위기 시대의 지구인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행동은 절망하지 말 것. 지금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잘 모르겠고 어쩔 때 보면 이제 시베리아 동토가 녹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메탄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속화될 거거든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실제로 기후 난민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들이 지금 뉴스에 계속 보이고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 늦었으니까 우리 펑펑 쓰고 살자가 탕진잼 해보자 이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쉽게 절망하지 말 것. 절망할 시간에 연대에서 어떻게 시민 행동으로 바꿔낼지 고민하고 하나라도 참여하는 거. 플라스틱 어택이 됐던 자기가 꽂히는 뭐가 됐던 실천도 하되 실천을 넘어서는 소비자 행동을 같이 시민 행동을 같이 펼쳐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비하고 많이 쓰는 삶이 화려하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삶이 고탄소 생활이 결국은 존중받는 생활이잖아요. 모든 큰 차, 큰 집, 좋은 해외여행 이런 것들 이런 것만이 사회상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아닌 것들을 그런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에 모두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